안녕하세요, 이원진입니다. 오늘 찍는 거는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의 시작이에요. 이 사람이 되자라는 카테고리를 제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으로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팁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하거나 아니면 고민했던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들을 추려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되게 놀라운 게 제가 그 퇴사 영상을 올린 지 꽤 됐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점점 조회수가 늘면서 자꾸 뭐 추천 같은 거에 뜨나 봐요. 굉장히 유입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근 3일 사이에 구독자가 몇백 명이 늘었어요. 제가 이거 말고도 제가 영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초탈 영어라고, 이제 초보 탈출 줄여서 거기에 이제 막 영미권 문화에 대한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미권 코미디 영화에서 우리가 자막을 이렇게 읽고도 유머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만 이렇게 좀 짚어서 제가 이렇게 레퍼런스 같은 걸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그 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되게 공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게 5월 달부터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구독자 40명에서 650명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지금 이 제 개인 이 원진리 이 채널이 그 초탈 영어 구독자 수를 지금 일주일 사이에 따라잡았어요. 그냥 한 번에. 그래서 이 얘기가 더 재밌나 봐요. 역시 사람들이 영어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 보는 분들 중에서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영화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초탈 영어 검색하셔서 한번 가보세요. 제가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사람이 되자 그 첫 편으로 자존감 그리고 자존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단어지만 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일단 먼저 자존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자존감은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 거, 나를 존중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사색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해야 행복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이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직장을 다니거나 이제 일이 바쁘면은 이거를 생각할 여유가 안 돼요, 일상 속에서.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남들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남들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특히나 한국인들을 포함한 이 아시아권 사람들은. 왜냐면 우린 너무나도 어린 나이 때부터 지속적으로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영미권 애들에 비하면 굉장히 심해요. 그 정도가. 뭐 수험생 생활부터 이미 모든 게 다 비교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남들이 본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중이 높아요. 더 무거워요. 그게 무게가. 다른 사람들의 이런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잘. 내 목소리에 오히려 더 귀를 기울이지. 그래서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는 또 남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해도 그거에 별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별로 비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행복 자체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기 때문에 이 외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무딘 편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인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요. 자기가 원하는 삶이 뭔지 알기 때문에 꾸준히 귀 기울여서 들어봤으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남들이 원할 거라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시아권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남들이 원할 거라 생각하는 삶,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부모님이 원하는 거, 내 또래들이 원할 거라 생각하는 거, 남들이 원할 거라 생각하는 거에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그런 거는 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삶, 무엇이 날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거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을 이제 헐뜯는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남이 나를 헐뜯는 거에 대해서도 무디고, 뭐냐면 그 사람의 목소리는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남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만의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제 자존심이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존심은 우리가 얼핏 들으면은 자존심이 강하다 뭐 이런 게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좋은 게 아니래요.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게 아예 정신의 암이라는 표현까지 썼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기준이 본인이 아니고 타인이래요. 타인. 그래서 타인과의 비교를 기준으로 본인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않아요. 근데 남들은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축켜 세워주길 바래요. 이게 자존심 높은 사람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거를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막 본인이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제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깎아내리려고 노력을 들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만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습성이 나온대요. 남을 깎아내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남들 거보다 좋아야 돼요. 남들 거보다 더 커야 돼요. 남들 거보다 더 비싸야 돼요. 남들이 아니면 가지지 못하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무리 남들보다 좋은 거, 더 큰 거, 더 비싼 걸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분명 더 비싸고 크고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구가 70억인데 내가 아무리 잘나봤자예요. 그 얘기는 난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으로 나의 행복을 찾는다면. 그래서 자존심이 높은 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경계를 해야 돼요. 나 스스로에 대한 만족의 기준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게 본인 자신이고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그게 이제 타인이에요. 외부에 있어요. 외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외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집착을 많이 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 연봉, 내 집, 내 집의 평수, 우리 부모님의 직업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런 거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해요. 비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교해서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을 못 느끼니까. 이게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self-awareness, 뭐라고 그러지? 자기인식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되용이에요. 자, 참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럼 이제 자존감을 어떻게 높이냐? 이거는 막 말은 쉬워요. 그러니까 되게 뻔한 이야기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되고. 말은 쉽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일단 제가 봤을 때 1단계는 나 스스로 나를 위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좀 가지고 나를 돌이켜보고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한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나는 과연 뭘 좋아하는가? 나는 뭘 하고 살고 싶은가? 나는 뭘 하면 행복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꾸준히 하고 본인 스스로 또 답을 계속 한번 찾아보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날 하루하루 나를 어떻게 하면 행복해 줄까? 이런 거를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해답을 내가 이제 이렇게 실행에 옮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존감은 조금씩 차츰차츰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머릿속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다 걷어내셔야 돼요. 내 목소리만 남겨야 돼요. 내 목소리. 그래서 다른 일상 속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서 다 걷어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용히 진짜 내 목소리만 남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업가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질문을 받는데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걷어냈는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내 목소리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은 그때는 어떡하냐. 그런 분들은 자기 목소리가 남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끔찍하고. 왜냐면은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비난으로 가득하고 너는 거지야. 너는 책임감도 없어. 넌 이것도 못해. 넌 쓰레기야. 이런 목소리가 막 들린대요. 그래서 그 사업가분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 목소리를 다 걷어냈는데 내 목소리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른 사람이 심어놓은 거래요. 그거는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본인의 부모님이나 본인의 친구나 가까운 친구나 아니면은 본인에게 뭔가 나쁜 일을 저질렀던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심어놓은 목소리를 본인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거를 본인 목소리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항상 기억을 하세요. 만약에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날려버리고 내 목소리만 듣고 있는데 내 목소리가 나를 비난한다. 그거는 내 목소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너무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그 퇴사 얘기 이렇게 댓글들 보는데 거기 되게 좋은 얘기들 많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얘기보다 그 댓글들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 댓글에 좋은 말씀을 남겨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 많이 읽어보시고, 그 댓글 중에 그 너무 길다는 그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되게 작은 거를 이렇게 크게 포장해가지고 되게 막 장황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말 습관이거든요. 그런 걸 되게 잘해요. 이제 줄이려고 좀 노력을 하고, 편집할 때도 좀 최대한 좀 짧게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 자존감과 자존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또 자존감 관련해서 또 중요한 얘기들이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제가 또 접하는 게 있으면 그때 제가 또 전달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사람이 되자. 원진아.